좋은 환경에 있던 나쁜 환경에 있던 애들이 다 꿈이 없어요. 오로지 모든 사람의 목표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그때 꿈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꿈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반갑습니다. 저는 19년째 음악 활동하고 있는 가수 범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사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도 바쁘지만 육아도 해야 되고 다른 사회적인 활동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소년원 출신의 범죄심리상담가 심규보님과 이렇게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또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범키님은 그거랑 관련 없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되게 방황을 많이 했던 청소년입니다. 청소년기에 아주 많은 방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성인기에 와서도 많은 방황을 했죠, 사실은.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친구들이 내가 걸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럼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반항으로는 뭐 어떤 반항을 해보셨어요? 일단은 뭐 학교를 때려친다든가 제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었는데요. IMF가 나면서 다들 힘들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이제 저희도 집이 좀 어려워지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뭐 등등등등 하면서 또 언어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고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학교에 안 가면서 어울렸던 친구들하고 또 몰려다니면서 남자들이 모이면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다 방황이죠. 그러면서 또 크고 작은 문제들도 생겨난 적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 경험을 좀 살려가지고 아이들한테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해주면 아이들이 공감을 좀 하고 그러던가요? 공감을 하죠. 왜냐면 이게 소년원에 가서 특강을 한다거나 신앙수련회 때 가서 뭐 간증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엄청 직원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범키씨 여긴 전멸합니다 이러면서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이 오시든 스피커가 누가 오시든 여기는 남자애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분이 오셔도 반응도 없고 듣지도 않고 막 자고 막 그러니까 다 엄청 힘들게 실망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그걸 갔는데 진짜 애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막 자고 막 자세 이래가지고 있고 막 얘는 누구냐 누군데 와서 떠들어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과거들을 꺼내면서 야 형도 너네랑 똑같았어 이러면서 나도 이랬고 저랬고 나 니네보다 더 죄를 많이 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일화들을 또 얘기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한 명씩 듣는 거죠. 이제 재밌으니까. 재밌네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얘기하고 나서 애들이 범키 형 사랑해요 안아주세요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안아줬더니 애들이 행가래를 쳐주더라고요. 와, 감동.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아무리 유명한 누가 와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애들이 막 행가래를 쳐주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저의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지만 누구나 아무튼 그거를 무기로 꺼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런 아이들에게는 공감을 서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걸 던져주니까 딱 물고 그때부터는 잘 경청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끌림이 있어서 가시는 거예요? 뭐 특별히 끌림이 있다라기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막상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선행을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 누구를 돕고 싶다. 어디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영상을 딱 보게 되면서 그럼 저기 가보자. 그러면 대상이 이제 청소년이 된 거죠. 왜냐면 청소년들을 만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특히나 이렇게 저희가 위기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한다던가 아니면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던가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특히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그런 친구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청소년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냥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변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연령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만나보면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꿈도 없고 세상이 비관적이고 나는 어차피 글렀어 이런 친구들 대부분이지 않나요? 대부분이 그렇죠. 이게 좋은 환경에 있던 나쁜 환경에 있던 애들이 다 꿈이 없어요.
오로지 모든 사람의 목표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정말 간혹 가다가 몇몇 친구나 정말 뭐, 나는 진짜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있지, 대부분은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도 하고 뭐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정말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니까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뭘 해도 돈만 많이 벌면 돼.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어찌됐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사실 좋다고 느끼지만 변화하기 어렵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돼주는 것.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도 한 달에 한 명씩 직업인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왜 이 직업을 갖게 됐고 뭐 등등등등, 나는 뭐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 이런 걸 알려주는 건데 정말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뭐 쉽게 되는 게 아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고 비전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 자주 이렇게 교제하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롤모델이 되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심규보 대표님이 범죄심리 전문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심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대부분 사회복지 아니면 상담심리로 진학을 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동일하게 상담심리로 학사를 작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이 나이 먹어서도 대학 가고, 제가 40살에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저보다 거의 20년 가까이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나는 40인데 나도 이제 시작하잖아. 너는 나보다 20살이 젊은데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면 뭐 우울증, 뭐 고독사, 극단적인 서태, 폭력 이런 것들이 일상인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범키님처럼 이렇게 과거를 겪거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일반인들도 도울 수 있는 혹시 팁 같은 게 있을까? 요즘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범죄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없던 시절에는 누군가가 범죄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뭐 그러려면 정말 내가 몸으로 뛰어야 되고 막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요즘은 이 스마트폰 전자기기 하나면 성범죄, 마약범죄, 뭐 대출 사기, 하다못해 무슨 로맨스 스캠, 별의별 것들이 다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SNS나 쓸데없이 내가 접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정보들 때문에 다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나와 남을 비교하게 만들고, 나에게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것들만 바라보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뭐 이런, 심지어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런 문제들을 더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SNS 같은 거를 좀 멀리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폰으로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이야기나 뭐 또 비교할 만한 것들을 계속 보면서 자신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를 좀 방지하는 걸 좀 추천하시는 편이네요. 그렇죠. SNS만 보면 사실은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사실 사진 뭐 10장 찍으면 제일 잘 나온 거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삶이 다 비슷한데, 얘 보면 나보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얘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뭐 놀러 다니지, 뭐 얘는 뭐 좋은 옷을 입었네,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보고 생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저 같아도 우울해지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비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봤자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감사함이 사라지네요. 예, 감사함이 없어지고 불평불만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겠지만 완전 끊지 못한다면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다. 아무리 뭐 좋은 포스팅을 올려봤자 그들 삶 가운데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로 보면 좋은데 사실은 심각하게 되어버리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 해외 노래들이 어떻게 보면 선정적으로 좀 변해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헐뜯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음악을 하는데 저는 제 노래에 막 욕을 한다거나 안 좋은 컨셉의 노래를 이제 만든다거나, 컨셉 자체, 노랫말 소재나 뭐 이런 것들도 조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훨씬 더 다양하게 소재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로운 얘기만 나오고 좋은 얘기만 나오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막 갑자기 차 사고가 나고 막 사람이 떨어지고 막 뭔가 막 총 쏘고 막 그래야 뭔가
뭔가 재미가 있어지는 것처럼 이제 음악도 사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자극적인 가사를 쓴다거나 자극적인 소재를 쓴다거나 컨셉을 잡아야지만 사람들도 이제 그게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갑자기 그냥 뭐 사랑해 사랑해 좋아해 좋아해 난 너무 행복해 감사해 이런 노래 말만 쓰면 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큰 시장, 해외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큰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노래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사상이 생기고 그렇죠. 또 그것이 남한테 그런 행위를 하게 되고 네네 그게 사실 엄청 크거든요. 특히나 10대 청소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이고 그때는 진짜 옆에 친구가 자기 친한 친구가 와서 야 이거 들어봐 이거 짱 이러면 그게 그냥 짱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얘네가 사실 부적절한 언행을 한다든가 그런 컨텐츠를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 당시 들었던 힙합 음악이나 갱스터 랩이나 이런 게 저한테 엄청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 게 재밌고 막 가짜 강함이 막 느껴지면서 이렇게 뭔가 그렇죠. 예, 제가 그냥 동화되고 내가 마치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실제로 얘인 것 같고 빙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게 엄청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청소년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스펀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흙탕물에 넣으면 더러워졌다가 깨끗한 물에 넣으면 바로 깨끗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대중매체가 요즘 뭐 유튜버들도 많고 하지만 정말 유튜브 컨텐츠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를 보면 아까 전에 나왔던 그런 우울증이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뭐 자살 모임을 만들어 갖고 한다든지 뭐 우울증 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더 우울하게 만들고 예. 예, 그런 음악만 더 듣고 뭐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울이 트렌드가 되고 자해가 트렌드가 되고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면 걔는 약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려고 일부러 약간 사역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좋은 음악과 이런 그 CCM 형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결국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말 사람 살리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무슨 의사분들처럼 물리적으로 정말 뭐 수술을 해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탕물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노래, 긍정적인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좀 더 바뀔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근데 이거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느끼는 건 제가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뭐 범키 씨의 노래를 듣고 정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 대단한 거죠. 제가 의사도 아닌데 뭐 암을 낫게 해준 것도 아닌데 근데 누군가 한 명,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명이라도 제 노래를 듣고 생을 마감하려다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면 저는 제가 가수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멋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과정이나 계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사람 중독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이 중독이 된다거나 뭐 노는 걸 좋아해서 노는 게 중독이 되는 노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노는 게 좋은 것이고 운동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이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좋아서 같이 뭔가를 했는데 그게 안 좋은 것들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끊어내었다. 중독에서 회복이 되었다. 그게 뭐가 됐든 누군가는 도박 중독이 있을 수 있고 약물 중독이 있을 수 있고 많잖아요. 중독에서 그것 자체를 그냥 끊어낸다기보다는 그것과 연관된 환경이나 인간관계 그런 거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뭐 이사를 가야 되면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지 벗어날 수 있다. 꿈 얘기를 저희가 처음에 해주셨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아이들이 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꿈이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여기가 또 꿈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어려운 아이들도 그렇고 맞아요. 일반 아이들조도 이제는 다 같이 꿈을 잃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지. 저도 꿈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도 분명히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아직 못 찾은 거잖아요. 그 꿈을 찾는 것은 다양한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 주는 것.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처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 스스로는 모르잖아요. 내가 공을 뻥 찼는데 50m 날아간 게 멀리 찬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야 너는 공을 진짜 멀리 찰 수 있구나 얘기해줘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정말 가정에서부터 이제 나아가서는 뭐 처음 가는 학교나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능을 알았으면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도 키 크다, 넌 노래를 좀 잘하네? 축구를 잘하는데 드리블을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들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끌리는 거, 그 중에서 근데 가장 좋은 걸 고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능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거를 골라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 했던 것 중에 고른 게 노래였거든요. 그걸 제가 20살에 고르게 되었는데, 아마 제가 한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그냥 중학교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연습을 해서 이런 쪽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국을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좀 박탈당했다고 할까요? 제가 왜냐면 미국에 고등학교 때 살 때도 이런 거 좋아하니까 친구들하고 막 큰 페스티벌 같은 데 나가서 노래하고 랩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되게 유명한 작곡가분이 저한테 와서 너 한국 가서 가수 해볼래? 이런 제안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쿨하게 거절했거든요. 아니요, 저는 뭐 딴 따라 막 이러면서 저는 가수는 별로 생각 없어요, 이렇게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나이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7살의 나이에 가족들과 미국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혼자 떨어져서 한국에 간다는 건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거 상처받지 말고 까자, 이렇게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꿈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꿈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포기했던 상황이지만, 결국은 20살에 다시 그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 가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여러분들도 내가 평가받았던 어떤 긍정적인 평가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재능과 뭐 그런 것들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잘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멋진 말씀. 와,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무조건 공부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 나와서, 무조건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래야지만 좀 성공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였다면,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파는 게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그 성공이라는 게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자기 만족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만 잘하는 거여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잘하는 거라고 평가받았던 것 중에서 좋은 거를 고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냥 좋아한다고 고르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만 정말 잘하는 걸 골라야 되거든요. 이 조건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저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10년을 버티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꾸준히 노력하고 버틴다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잘 안 됐다? 그거는 내가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무조건 성공하는 거고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저도 정말 많은 실수를 했고 잘못도 했고, 하지만 예전에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만 하는 단계에 있었다면 어느 시점에는 저도 정말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결국은 뛰어넘는 어떤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나 구독자분들에게.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꿈만 가지고 있던 사람. 꿈은 표라고 생각하고요. 신앙적으로는 소명이라고 표현하고,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사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명이나 사명 같은 경우는 전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꿈만 가지고 목표만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성공했을 때 성공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혹을 떨쳐내는데 소명이나 사명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정말 1위 가수 돼야지, 유명해야지, 돈 많이 버는 가수가 돼야지, 이렇게 제가 1위 가수도 돼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하니까 엄청 방황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막상 버는 돈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유명해졌는데 이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꿈하고 목표만 가지지 말고 사명과 목적이 함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내 기준에서의 성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처럼 바닥을 치지 않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